네, 중요한 시국입니다. 아스팔트의 전사들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죠. 윤영보 전도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우리 정일성 동상도 뽑고 공산당 표지석도 뽑고 그런데 지금 진짜 중요한 시국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예, 그렇죠. 이는 막아야 되는데. 예, 예. 네.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자,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은 광화문에서 계속 이 계엄은 옳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네. 이 계엄 자체가 이 반국가 세력, 이 간첩들, 이 포함해서 이것들이 결국은 저지른 것은 이 부정선거를 저질렀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이걸 아무리 이거를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이 겹겹이 쌓인 이 간첩들이 곳곳에 장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도저히 넘을 수 없다. 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이 계엄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 기자회견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공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이제 우리도 이제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시절에 네. 21년도쯤 된다고 그래요. 기사를 보니까 네. 세상에 이 성병이 걸려가지고 대리 처방을 받았다. 박지원이요? 예예. 국정원장 시절에요? 예예. 국정원장 시절이에요. 아, 여기 기사가 나오네요. 네, 이 기사를 쓰신 분도 아주 그냥 이 고급 정보원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요,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언론에 이 메이저 언론들에도 다 나온 사실이 뭐냐면은 이 국정원에서 이 문재인 시절에 세상에 이 국민 세금으로 이 안가에다가 룸사롱 같이 차려놓고 이 국정원 요원들이 거기다가 여자들을 불러놓고 술판을 벌였다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그때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예.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요, 이 박지원이가 성병까지 걸렸다는 것은 완전히 이거 무너져 내렸다는 거거든요. 이 국정원 자체가. 참 미치겠다. 저는 이번에 이 계엄 사태로 해서 이 대통령이요, 사실은 뭐냐면은 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면 네. 군대도요, 평상시에도 계속 그 계엄 훈련을 한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엄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이 국가 통치 행위거든요. 네. 국가가 우리는 북한하고 또 전쟁 중이고 이게 이미 유전 중이지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폭동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네. 이 해외에서도 경고를 하고 뭐 CIA나 이런 데 계속 경고를 하니까요. 네. 또 김정은이도 지금도 언제든지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계엄 훈련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15만 명의 집합간첩이 파송이 돼 있다는 것이 실제로 이번에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 군대가 이렇게 나서서 딱 그 계엄의 명령에 복종을 해서 그대로 진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6.25 때도 참모총장이 간첩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막 이 군 장성들이 뭐 특수전 사령관이네 뭔 사령관이네 놈들이 나와가지고 네. 가짜 대통령이 다 체포를 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간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대통령을 네. 오히려 더 역공을 해서 자기들 안 나와도 되거든요. 이 군대라는 것은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나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런 군인이다. 나한테 묻지 마라. 대통령한테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렇게 해야지.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문재인이 명령 내려도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내려도 나는 간다. 통치권자의 명령을 따른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군대 내에도 간첩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요, 그 기사에서도 보면은 네. 이 문재인 때 이 국정원에서 박지원 서훈이 국정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차장이 박선원이란 놈, 네. 이놈도 과거에 간첩으로 이게 체포된 적이 있고 이거 완전히 간첩이거든요. 이 박선원이가. 네.
근데 어떻게 차장을 시켰지? 간첩을. 하기야 뭐 그러니까요. 국정원장이 박지원인데 뭐 말하면 뭐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사에서도 보면 박지원 내지는 원장 내지 차장 내지는 기조실장 이 박선원 네, 좀 올려봐 이런- 주세요. 예. 그렇죠. 이 셋 중에 한 명이 중국에다가 이걸 넘겼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네. 중국에서 활동하는 이 대한민국 블랙 요원들을 다 넘겨버렸다 이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정보 이 파트가 다 무너져 내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간첩들을 아예 잡지도 못하고 예.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가 이 간첩들이 완전히 장악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해도 듣질 않은 사태가 결국은 계엄을 불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왜 이거를 네. 저 메이저 언론이 안 받았나? 이거 지금도 제 제목 보시면은요. 보세요. 메이저 단독 언론들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성병 대리 처방 의혹 2022년 6월 14일 날 이렇게 버젓이 나왔.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위에 봐주세요. 위에.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프리덤 앤 나와요. 라이프 뉴스에서 자유와 생명 뉴스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메이저 언론이 받거나 아니면 확인해서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거나 이게 아니면 나오는데 박지원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 다 뒤집어 엎어갖고 체포해버렸겠죠. 예. 명예훼손 야. 하든지 어쩌든지요. 이게 박지원 아이, 그러니까 야. 지금도요 언론들이요 이 대통령의 이 진위를 제대로 이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러네. 말하자면 이미 다 간첩들이 장악을 해버렸다 언론들도. 네. 그러면서 이제 양쪽으로 오가면서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누가 더 힘이 센가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 우려가 됩니다. 네, 이 기사에 보면요. 올려봐 주세요. 이 기사가 아직도 떠 있는 거 보면 이게 만약에 가짜 뉴스라면 이거 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해 가지고 기사를 삭제했을 텐데 그렇죠. 아직도 떠 있는데 대리로 이제 성병 이게 걸린 사실이 부끄러워서 대리로 약을 탄 것이다. 인데 이러면서 여기에 보면 약사법 의료법이 뭐냐면 이제 대리로 처방한 거니까 약사법 의료법의 이제 위반인데 위에 보면 또 좀 올려주세요. 좀 더 마약이 또 나오네요. 마약까지 하여튼 아니 뭐 여기 보면요 유명인들 엑스파일이 거론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박지원 원장의 가족 중 공인으로 분류되는 맞사위인 박인택 46살이는데 당시에 2022년에 삼성전자 전 상무도 미국 엑스터시 마약과 대마를 몰래 들여와 2019년에 두 차례에 걸쳐 역삼동 한 모텔에서 24살 여성에게 엑스터시를 먹이고 뭐 대마초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군요. 그리고 1심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에 따라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네. 징역형을 선고받았네요. 박지원의 맞사위 지금 48살 됐겠네. 이 사람 이 당시에 딸 같은 24살하고 야 이거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은 그 당시에 80세인데 지금은 82세인가 이랬죠. 야. 지금도 박지원의 SNS를 보면은요 막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막 등산도 가고 산책도 하고 막 정력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런 어떤 그 육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 기사 보니까 그때도 이 매체에서 박지원한테 확인을 했대요. 이 성병 듣고도 믿기지지 않아서 박지원의 SNS 통해서 이제 이거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 요청을 했대요. 해명도 요구했는데 SN 활동을 활발하게 그때 하면서도 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네요. 이를 기사에 자세히 쓰고 있네요. 아이고 난 참 이 국정원장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요. 미치겠다 진짜. 이거는 너무나 무너져 내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제가요 그때 그 어떤 간첩 목사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간첩을 좀 잡아라 국정원 앞에서 한 5개월간 그 타장마당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국정원장 그때 김기현 때입니다. 예. 근데 당신도 간첩이다. 왜 간첩을 안 잡느냐. 예. 이렇게 하면 타져간 적이 있는데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요 저한테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얼마나 엄지척으로 박수를 쳐주는지요. 아주 제가 그 국정원 직원들한테 상전 대접 받았다니까요. 그
그 정도로 국정원이 썩어 있다 이겁니다. 아, 자기네 국정원장을 간첩 혐의로 처벌해 달랬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엄지척하고 박수 쳐요. 김기현 이야. 당신도 간첩이다 이놈아 하면서 어. 왜 간첩을 이렇게 안 잡냐.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진짜 이건 간첩을 아예 잡지도 안 했던 겁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요, 이거. 그때 한 5개월간 타작을 하니까요. 예.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목사님께. 예, 뭐라고요? 좀 우리가 좀 좌파 저 요원들 자르라니까 좀 전도사님 좀 안 오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한 3, 4일 있다가 예. 요원들 100명을 좌파 요원들 100명을 잘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 아니 근데 100명 갖고 되겠습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몇 명인데 지금 50%는요 간첩들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국정원을요. 야. 문재인 때 얼마나 그 국정원에다 많이 심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이 블랙 요원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다 그 명단을 넘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공안 당국에다가. 그러게요. 예, 그것도 난리가 났었죠. 예. 이거 블랙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지금도요 보면은요 이번 계엄 사태도 결국 대통령도 중국 간첩을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 중국 간첩은 어떤 소프트웨어 화이트 칼라식으로 간첩이 돼 있고 네. 저 주사파 이거 저 북한은 좀 밑에 단계 예. 이거 저 블루 칼라 해가지고 이 하드웨어 쪽으로 예.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지금 자기들끼리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대한민국 완전히 그냥 난도질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이번 기회가요 대통령이 다 쓸어버릴 기회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게요. 예. 이번 현재 뭐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번 토요일 날도요 광화문에 다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는 누구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군대고 경찰이고 뭐 법원이고 검사고 다 이게 간첩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아. 도저히 이거는요 법적으로는 합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요 이거는 완전히 국민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겁니다. 아. 저항권으로 해가지고 국민 저항권으로 이거 10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명령대로 해라 해서 대통령에게 딱 힘을 실어주면서 그동안에 광화문에서 계속 계엄을 해라 이건 도저히 말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대통령 이 우파들은 다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지지를 하면서 이 헌재도 압박을 하고 네. 우리가 이거 혁명 주체 우리가 정부가 돼야 됩니다 국민이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게 이제 아니고요. 시민 혁명이 필요할 때예요. 예. 예. 대통령은 도저히, 할 만큼 했어요. 예. 예, 도저히 이거는 이 정식적인 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아니 그 기사 저도 정치 평론가인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기사가 어떻게 우물우물 그렇게 숨겨졌지? 누가 작업을 했나? 아니 저런 게 국정원이 퍼날라야 그 되는데. 정도면은요, 네네. 국정원이 그 정도면 다른 기관은 어떻겠습니까? 다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뭐 검찰이고 법원이고 다 그지랄하고 있는지 누가 알 겁니까? 그러게요. 참 이거 참 야.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꿈이 목사입니다 나중에. 아, 예? 윤 대통령 꿈이 목사예요? 예. 그 어떻게 알아요? 목사예요. 어떻게 알아요?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에요. 아, 기록에 나와 있어요? 예. 어. 그런 심정으로 지금 대통령을요 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아, 엄청난 그 목사예요? 초대형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교회니까 초대형 교회지. 예. 성도가 그런 몇천만 명. 대통령을 세상에 내란죄로 몰고 간 놈들이 간첩입니다. 그놈이 바로 내란죄예요. 그러게요. 예. 예. 아이고 잘 분석해 주셨네. 야, 이거 어떻게 용케 찾으셨네 이 기사를. 저도 몰랐는데 박지원이 주님이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보여주셨구나. 아이고. 예. 할렐루야. 네. 예, 이제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사님. 토요일 날도 이제 활약이 대단하시겠네요. 광화문에 1시부터 모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저 1000만 명이 뭉쳐서 한번 예. 대한민국 한번 혁명해가지고 미국 함께 G2 국가로 가보자 이 말입니다. 예, 다 나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야. 아까 기사 다시 띄워줘 보세요. 야, 믿을 수가 없는 기사네. 아니, 이게 아직 지금 우리가 검색했더니 지금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삭제가 안 됐다는 건데, 그럼 이거 만약에 가짜 뉴스라면은
박지원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련하고 교활한 사람인데 이 기사를 놔뒀겠을까? 이거 이상한데. 이거 성평 대리 처방 의혹 아주 제목이 딱 이건데. 에? 와, 엄청나네, 엄청나네. 에? 국정원장 시절 측근 통해 대리 약 처방받은 의혹, 의료법 약사법 위반 정황, 측근 의료 기록 수사해야 이렇게 나왔는데 수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 조중동은 뭐 하는 거야? 이런 기사가 나오면 후속 취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2022년 6월 14일 날 11시 32분 발 단독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단독으로.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론들이요 이런 단독 기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딴 데서들 후속 취재하고, 아니 하다못해 그 뭐야 우라카이라고 그래요. 이거 그냥 이 기사 조금만 문맥 바꿔놓고 띄우고 이래요. 그런데 이거 누가 막았나? 박지원 씨가 그저 언론사하고 친하다는 거 다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기자들 뭐 심지어 뭐 박지원한테 뭐 용돈 안 받아 쓴 기자가 드물 것이다. 그 당시요. 지금은 좀 모르죠.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제가 본 거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아주 기자들 사이에 파다했거든요. 야, 그랬는데 이런 기사가 묻혔다. 아이고, 나 이거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계엄 국면에서도 그냥 이상한 기사만 쏟아져 나오고, 윤 대통령이 담화문에서도 발표한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는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계엄하면서 그걸 내세웠는데 그럼 그걸 취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YTN 사장이 야 이거 팩트 체크 해봐라 그랬더니 노조가 들고 일어나서 무슨 음모론을 팩트 체크하냐고 이지랄더라고. 우리나라가 이상해졌어요. 아니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데 그걸 팩트 체크를 안 해? 아이 나 이런 것도 팩트 체크 안 하고? 참 대단한 나라다. 그러니까 돈만 처벌은 졸부의 나라야. 진짜 정념이가 뚝뚝 떨어집니다. 요즘에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우리 저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자 대한민국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진짜 정념이 뚝뚝 떨어진대요. 민주당 놈들이야 그럴 줄 알았는데 언론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대 이번에 군대 그 질질 짜면서 그 허위 정보나 퍼뜨리고 막 진짜 정보인지 허위 정보인지 막 쏟아내잖아요. 군인들이. 그다음에 경찰 앞다퉈서 막 그냥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검찰 법원 뭐야 하나하나 이 나라가 이거 전부 이 나라의 중심 축들이 다 이상하니까 국민들만 이게 하기야 국민들이 그런 것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반이니까 누굴 탓합니까?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놈들이 속이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국민 탓이에요. 삼류 국민의 삼류 지도자가 나오고 삼류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삼류라는 얘기 아닙니다. 문재인, 이재명 이런 것들, 한동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계엄을 한 거예요. 도저히 법으로도 안 되고 국민 선도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행정력으로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계엄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참 불쌍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겠습니다.